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음, 저는 연휴 동안 강원도 양양, 네, 해변가, 서피피치하고 스카이워크 다녀왔습니다. 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양에 유명한 이제 물회를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음식점이 예전에는 작았었는데 되게 대형화가 돼 있어요. 커졌더라고요. 건물도 되게 커졌고. 그래서 그 음식을 주문하면 중요한 거는 로봇이, 네. 그러니까 로봇이 서빙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식탁까지 음식을 서빙을 해서 딱 식탁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문만 받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음식 주문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네, 로봇이 받고 그다음에 배달도 같이 로봇이 하고 이러면은 더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나 손님들이나 이전 상황보다는 안정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대면 얘기하는 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네, 현저히 줄어들면서 안전하게 진짜 식사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밤에 강원도에서 어, 추석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네. 어떤 선물이냐면요. 이겁니다. 네. 보름달 제가 손으로 똑 띄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립니다. 받으세요. 네. 잘 찍었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학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함수가 되게 많죠, 여러분. 네, 그래서 수학함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umif라는 함수예요. 자, 지난 시간에 countif라는 함수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countif는 가로 열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판에다 조건, 가로 닫고. 왜냐하면 countif라는 것은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조건이 맞는 것들의 개수만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sum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구할 범위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제 실제 예제를 풀면서 적용을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지금 기억하실 거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고 average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max if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min if는 조건에 맞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수 형태 sumif 가로 열고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인데 이때 필드명은 잡지 않습니다. 필드명은 잡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편에다 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 이 범위 안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마지막에 구할 범위. 그러면 요 조건이 맞는 것들의 구할 범위 중에서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sumif 가로 열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표 안에 조건 콤마 구할 범위 반드시 가로 닫고 근데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는 average if, max if, min if 다 똑같아요. 그죠? 어때요? 다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거는요. 제가 겹다음편에다 조건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겹다음편에다 조건을 주는 방법은 자 겹다음편 안에다가 맨 처음에 부등호를 주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 그 다음에 200 이하, 100 초과, 100 미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부등호가 먼저 나오고 숫자가 뒤에 나옵니다. 요런 형태 어디서 우리가 했었나요, 여러분? 그렇죠. 고급 필터 조건 줄 때 했었죠. 그래서 부등호 이상 숫자 이러면은 요 숫자 이상, 이하 숫자 하면은 요 숫자 이하, 초과 숫자 하면은 이 숫자보다 큰 거, 미만 숫자 하면 요 숫자보다 작은 거. 얘는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같지 않다. 그래서 요 숫자랑 같지 않다. 반드시 겹다운표 안에다가 부등호, 요 중에서 부등호 선택해서 넣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하는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은 반드시 겹다운표 안에다 부등호, 숫자. 그런데 요쪽은 다 숫자로 이루어진 조건인데 요 아랫부분은 문자로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자, 중요한 거. 엑셀에서는 숫자는 그냥 쓰지만 문자는 반드시 어디 안에다 넣어주나요? 그렇죠. 겹다운표 안에다 넣어주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중에서 유언이라는 조건이 맞는 걸 찾아라. 그러면 유언이라는 것은 문자니까 그냥 겹다운표 안에다 유언 이렇게 그냥 한글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문자니까. 그래서 문자는 겹다운표 안에다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겹다운표 안에다 제가 A 곱하기 1 했어요. 이건 뭐냐면 A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김선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교수가 김씨는 생각이 나는데 뒷부분에 선이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럴 때 김 한 다음에 뒤에다 곱하기 해주면 김씨가 쭉 나오니까 김씨로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검색을 찾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A는 그냥 문자를 대신해서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하면 A로 시작하는 거. 곱하기는 아스터리스크라고 해서 모든 문자를 대신해줘요. 그래서 얘는 A로 시작하는 걸 조건을 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 요거는 곱하기 A. 얘는 문자가 뒤로 왔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A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의 제 이름이 끝에는 희자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앞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곱하기 희 해주면은 끝에 희로 끝나는 조건을 찾아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A 곱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곱하기 요 모양은 키보드에서 곱하기 요랑 똑같은 모양,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그 곱하기입니다. 네, 그거를 아스터리스크라 그러는데 일단 네, 그래서 곱하기 A 곱하기라는 것은 A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김선희 교수 중에 교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분명히 선자는 들어갔는데 양쪽 다 무슨 글씨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곱하기 선 곱하기를 해주면 선자가 어딘가는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다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요. 다시 한번요. 네. 자, 얘는 A로 시작하는 거. 얘는 A로 끝나는 거. A가 뒤에 있으니까, 그죠? 얘는 A로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봤죠? A로 시작하는 건데, 얘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김선희 교수가 박씨가 아닌 건 알겠어요. 박씨가 아닌 건 알겠어요. 김씨인지 이씨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씨가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 걸 찾는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요. 요 안에 있는 조건을 주실 때는 안에 있는 조건 겹다운 편에다 조건을 줄 때는 부등호 뒤에 숫자, 부등호 뒤에 숫자. 그래서 이상, 요게 이상이라는 거.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반드시 순서 지키셔야 합니다. 이상을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이상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같다를 먼저 주고 이렇게 주시면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요게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상. 요거는 이하. 그 다음에 초과, 미만, 같지 않다. 이 숫자 이상, 숫자 이하, 숫자보다 크다, 숫자보다 작다, 숫자가 아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자는 겹다운 편에다 문자를 주는데 그냥 겹다운 편에다 옴문자 김선이 겹다운 편에다 김선이 그러면 김선이랑 똑같은 거를 찾아준다는 얘기고 겹다운 편에다 A 곱하기 해주면 A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겹다운 편에다 곱하기 A 해주면 A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 A 곱하기 하면 A로 포함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조건들은 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sum if, 조건에 맞는 합, average if, 조건에 맞는 평균, max if, 조건에 맞는 최대값, min if, 조건에 맞는 최소값. 그런데 가로 안에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운 편에다 조건, 콤마, 구할 범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다 똑같은데 얘만 좀 틀려요. 그죠? sum if인데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죠? s가 들어있습니다. 네, s. 자, 이건 뭐냐면 여기는 보면 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조건이 하나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도 하나, 조건도 하나예요. 그런데 sum if s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여러 개 주고 싶다는 얘기에서 조건을 여러 개 주고 싶을 때는 구할 범위가 살짝 앞으로 나오고 뒷부분에다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겹단표 조건 또 있으면 계속 연결해서 써주십니다. 물론 sum if s만 그러는 게 아니라 average if s, max if s, min if s 다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um if, average if, max if, min if, sum if s. 그다음에 조건 주는 방법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left라는 건, 그죠? left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왼쪽, 그죠? 여러분, left는 왼쪽. 그러면은 left는 요 문자열 중에서 왼쪽에서 글자 수만큼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가 2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두 글자 불러라는 얘기고, right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끝에서부터 글자 수, 만약에 3이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세 글자 불러라는 얘기고, 왼쪽은 여기서부터 글자 수 불러라는 얘기고, 오른쪽은 여기서부터. 그죠? 근데 MID라는 건 뭐라 그랬었죠? 문자열인데 몇 번째 숫자, 콤마, 글자 수. 만약에 문자열, 콤마, 3, 4다. 그러면 3, 4면은 세 번째부터 네 글자.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셋, 3, 4, 5, 6까지. 왜냐하면 그게 네 글자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MID 미들만 몇 번째 숫자, 콤마, 글자 수. 근데 left랑 right는 그냥 글자 수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 한 번 더 합니다. 데이트 가로 열고 연도 콤마 월 콤마 1 가로 닫고 연도 콤마 월 콤마 1 가로 닫고 여기는 연도 콤마 반드시 월 콤마 1. 그래서 연도 월 1에다가는 이렇게 MID 함수도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문입니다.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자, 조건문은 는 한 다음에 if, 만약에 반드시 가로 열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로 열고 조건을 주는데 뒤에 콤마 반드시 와야 돼요. 요 조건이 참이면 이거를 수행을 하고 콤마 요 조건이 거짓이면 여기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여기 있는 조건은 왼쪽에는 셀이 올 수도 있고 수식이 올 수도 있고 함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값이 옵니다. 이 값이라는 것은 숫자가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아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반드시 부등호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준다는 얘기는 이 포문에서 조건을 준다는 얘기는 반드시 가운데 부등호, 이런 부등호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왼쪽에는 셀이나 수식이나 함수 중에서 와야 되고 부등호 오른쪽에는 값, 숫자나 문자 이런 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있어야지 조건이고 그러면 조건을 준다면 콤마.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콤마, 거짓일 때 해주고 가로 닫는 게 첫 번째 이품은 형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 그죠? 카페에 이렇게 자료 엑셀 자료 24줄 엑셀 자료 예제 파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다운받아서 여기 지금 지난번에는 22주차 예제, 23주차 예제, 23주차 예제 2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24주차 예제
1, 2, 3, 세 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거로 적용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인원수를 구하래요. 인원수를 구하는데 어떤 인원수냐면 영업 일부의 인원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영업 일부.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영업 일부가 조건이면 이 부분에서 영업 일부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출력이 돼야 하나요? 4가 출력이 돼야 하죠. 그죠? 그래서 영업 일부의 개수를 출력을 해줘야 돼요. 영업 일부의 개수. 그러면 영업 일부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구해주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해볼게요. 좀 크게 해서 할게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는 개수 구해주는 거 어떤 함수가 있었죠? count if 기억나시나요? count-if count if 이렇게 줬었죠. 그 다음에 count if는 여기 보면 range 그냥 range라는 것은 범위인데 어떤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필드명 안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영업 일부가 조건. 그러면 영업 일부가 들어있는 범위 어디죠? 여기죠. 그러면 부서명, 이게 부서명은 이게 필드명이죠, 여러분. 얘는 필드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잡으면 안 돼요. 얘는 잡으면 안 되고 필드명 제외한, 그죠? 필드명 제외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러니까 부서 범위를 다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레인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어떻게 하죠? 겹다운 표현에다 조건이었어요. 그죠? 겹다운 표현에다 조건인데 조건이 뭐예요? 영업 일부가 조건이죠, 여러분. 그러면 문자는 그냥 겹다운 표현에다 써준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영업 일부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영업 일부 겹다운 표 닫고 가로 닫으셔야죠? 그럼 우리 아까 영업 일부가 하나, 둘, 셋, 넷. 4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나오나 볼까요? 엔터. 4 나왔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count if 인원수 개수 구하는 거고 가로 열고 레인지인데 어떤 레인지냐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러면 조건이 영업 일부이기 때문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이 범위를 잡는 거고 콤마 조건은 겹다운 편에다 준다 그랬으니까 겹다운 편에다 영업 일부 그다음에 가로 닫고 count if는 구할 범위가 필요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터 해주면 4가 나왔고 그러면 요번에는 이쪽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좀 더 넓게 해서 해볼게요, 여러분. 자, 1월의 합계예요. 이제 1월의 합계인데 뭐의 1월의 합계냐면 영업 일부인 애들의 1월의 합계예요. 그러니까 영업 일부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영업 일부가 아까 얘네들이었잖아요. 얘네들이었는데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거는 얘. 그 다음에 1월이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거 얘. 그 다음에 얘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업 일부 애들만 빼가지고 걔네들의 합계만. 그러면 합계, 그 다음에 영업 일부가 조건, 그러니까 합계의 조건이 맞는 합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죠? sum if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sum if 구해봅니다. 네. 는 sum if, S-U-M-I-F, sum if. 자, sum if. 네, 가로 열고. 아까 뭐라 그랬었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아까 조건 똑같습니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운 편에다 조건인데 뭐였나요? 영업 일부가 조건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구할 범위. 1월의 합계. 영업 일부는 조건이고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1월의 합계. 그래서 구할 범위는 1월의 합계니까 1월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닫고 반드시 가로 열었으면 닫아주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엔터를 해주면 요거. 왜냐면 얘 더하기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를 해주면 1560이 나온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2월의 합계. 그러면 2월도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2월의 합계. 자, 또 합계니까 어떻게 되나요? sum if 똑같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운 표안에다가 조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영업 일부 겹다운 표 닫고 콤마 구할 범위 누구의 합계? 2월의 합계, 2월 범위. 네,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해주면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2월,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2월,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2월, 이거에 해당하는 2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더했더니 1619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월의 합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사실은 이거는 여기에서 하나만 구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복사해 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거는 연습하려고 제가 하나하나 하는 거고, 자, 얘는 1월의 합계, 2월의 합계, 3월의 합계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 왼쪽 키 누르고, 요 구석에서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사실은 똑같이 구해지는데, 이때 왜 0이 나오냐면, 중요한 거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절대 주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할 것 같으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범위를 잡자마자 F4를 눌러주는 거죠. F4를 한 번. F4 누르는 거 배웠었죠, 여러분? 그래서 F4를 한 번 누르면 달러가 다 붙습니다. 그죠? 달러가 다 붙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 해주시고 얘를 이제 복사해 주시면 0이 안 나오고 제대로 값이 나오죠. 이렇게. 되셨나요?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고,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엑셀은 자동으로 계산하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복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 복사할 때, 1월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똑같고, 2월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똑같고, 3월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잡으실 때, 반드시 무슨 키요? F4키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행렬 앞에 달러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면, 네. 여기도 달러가 붙고, 3월도 달러가 붙으면서 자동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얘는 1월부터 3월이 400 이상인 합계를 구하래요. 1월부터 3월이 400 이상인 합계예요. 그러면 1월도 400 이상, 2월도 400 이상, 3월도 400 이상.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1월도 400 이상, 2월도 400 이상, 3월도 400 이상 조건이 3개나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여러분? sum if s를 구한다고 했죠. sum if s. 근데 sum if s는 구할 범위부터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1월부터 3월이 400 이상, 그러니까 1월도 400 이상, 2월도 400 이상, 3월도 400 이상인데 총 합계를 구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할 범위를 먼저 주고, 이게 구할 범위예요. 여기가 구할 범위. 그러니까 그냥 가로 열자마자 구할 범위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구할 범위. 콤마,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1월, 콤마, 겹다음 편에다 부등호 숫자, 부등호 이상 400. 겹다음표 닫고. 첫 번째 조건 좋고, 두 번째 조건은요. 2월 범위, 그 다음에 콤마, 겹다음표 안에다가, 네, 이상 400. 그죠? 겹다음표 닫고. 또 세 번째, 3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네, 콤마, 겹다음표 안에다가 또 이상 400. 겹다음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sum if s 구할 범위 나온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1월 그 다음에 콤마하고 겹다음편에다 조건 준다 그랬는데 겹다음편에다 조건 줄 때는 부등호 숫자. 근데 부등호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 400. 또 2월도 범위 잡고 겹다음편에다 이상 400. 3월도 범위 잡고 겹다음편에다 이상 4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살짝 하면서 지웠습니다. 그죠? 네, 요렇게. 여기서 삭제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구할 범위, 콤마. 그죠? 첫 번째, 1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표 안에다가 이상 400. 겹다음표 닫고. 두 번째 조건, 2월 범위 잡고, 콤마, 겹다음표 안에다 이상 400. 겹다음표 닫고 또 콤마 세 번째 조건 3월 범위 잡고 콤마 겹다음편에다 이상 300
그 다음에 겹단표 닫고 아까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고 그렇게 해서 엔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오는 거는 sum if s인데 제가 여기다가 i를 빼먹었네요. 그죠? sum if i. 네. i 한 다음에 sum sumif인데 네. 이게 잘못 썼죠? sum if s, sum if s. 그래서 엔터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400 이상. 얘도 400 이상, 그 다음에 얘도 40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얘도 4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 400 이상은 얘. 그 다음에 얘 400 이상, 이것도 4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요거 세 개 다 겹치는 부분 요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거 하나뿐이 요거, 그죠? 요거, 요렇게.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또 여기도 있네요, 여기. 그죠, 요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거. 1978이랑 1815. 왜냐면 구할 범위를 이걸 잡았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이 3793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도착지가 0천인 지급액의 평균. 도착지가 0천? 그러면 조건이 0천. 그런데 평균, 조건에 맞는 평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에버리지 if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는 AVER AGE IF 에버리지 if 이렇게.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하나니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운편에다 조건, 그 다음에 구할 범위. 그러면 조건이 0천이에요. 그러면 0천이 들어있는 범위 도착지 여기가 되는 거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요게 레인지죠. 그래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렇게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겹다운 편에다 조건이 뭐라 그랬었죠? 0천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조건 0천 0천 겹다운표 닫고 콤마 구할 범위 그럼 누구의 평균 지급액의 평균 누구의 평균이요 지급액의 평균 그러니까 지급액이 구할 범위 그럼 구할 범위를 잡는데 지급액은 여기 있으니까 필드명은 안 잡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다 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요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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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여기 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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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천에 해당하는 애들의 평균값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됐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요번에는 두 번째. 도착지가 고령. 그 다음에 협력사가 자차. 고령도 돼야 되고 자차도 돼야 되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런데 지급액의 평균 구하래요. 그건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에버리지 if가 아니고 아까 sum if s 한 거랑 똑같이 뭐가 되는 거죠? 에버리지 if s가 되는 거죠. 네, 에버리지 if s, AVER, AGE, 그죠? if s, 에버리지 if s. 그러면 에버리지 if s가 붙을 땐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땐 구할 범위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할 범위가 지급액의 평균이니까. 그러면 지급액 범위 잡고 구할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은 도착지가 고령. 그러면 고령이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아까 요거 도착지 요 범위 잡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겹다운 편에다가 고령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겹다운 편에다 고령 글자 틀리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조건 좋고 두 번째 조건은 협력사가 자차 협력사 범위 그 다음에 콤마 겹다운 편에다 조건 자차 겹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고령 여기 지금 고령하고 자차 그러면은 고령 그죠? 고령하고 여기 자차 있네요. 고령 자차 그 다음에 또 이거 두 개뿐이 없네요. 고령 자차는 그죠? 고령 자차는 네 그러면 요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한 게 요거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거래처가 초속산업 도착지가 0천, 수량도 10 이상. 조건이 3개나 돼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는 개수. 그러면 카운트인데 조건이 있어요. 카운트 if.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예요. 카운트 if s. 자, 그러면 는 카운트 count
count if s 이렇게. 그러면 count if s는 아까 average if s, sum if s는 구할 범위가 있었는데 count if는 구할 범위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할 범위 필요 없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콤마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순서대로만 주면 돼요. count if s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거래처가 초속산업. 그러면 거래처 여기 있네요. 거래처가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운표 안에다 조건, 초속, 산업. 첫 번째 조건 했고요. 한글로 주셔야 됩니다. 초석, 산업. 됐고요. 콤마, 반드시 콤마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 도착지 영천. 도착지 여기 있죠. 도착지 범위 잡고 콤마, 겹다운편에다 영천, 겹다운표 닫고 콤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라 그러냐면 수량이 10 이상. 수량이 10 이상. 그러면 수량에 들어있는 범위, 콤마. 숫자는 겹다운편에다가 부등호 숫자. 그럼 부등호가 이상 10이라 그랬으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가 이상, 숫자는 10. 그 다음에 겹다운표 닫고, 아까 count if s에서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고.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3개. 왜 3개가 나오냐면 초속산업, 얘네들이 초속산업이잖아요. 이만큼이 자 초속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영천인 애들 얘랑 얘가 있네요. 영천. 요것뿐이 없네요. 그 다음에 수량이 10 이상. 얘 두 개 다 10 이상이네요. 그죠? 10 이상. 또 영천.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3이 나온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수량에서 최대값, 쉬운 거 나왔습니다. 최대값은 max, 맥스. 최대값은 그냥 맥스. 가로 안에는 범위. 누구의 범위요? 수량의 범위. 수량 범위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량. 맥스 가로 안에다 범위. 썸 가로 안에다 범위. 에버리지 가로 안에다 범위. 민 가로 안에다 범위.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했으면 여기에서 최대값은 뭐가 최대값이죠? 여기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거 24가 가장 크네요, 여러분. 그러면 출력은 24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부분은 결과인데 평균을 구해서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if은 는 만약에 if 가로 열고 조건은 셀이나 수식이나 함수 주고 부등호 주고 그 다음에 숫자 준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평균이 나라의 평균이 지금 여기 나라 거 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평균이 80 이상. 그러면 나라의 평균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평균 함수 AVER AGE 가로 열고 나라 점수 나라의 평균 95, 89 외국어까지 범위 잡는 거죠. 다시요. 얘랑 얘는 나라 점수예요. 자, 구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가로 닫으셔야 합니다. 가로 닫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왼쪽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등호 주셔야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80 이상 그랬으니까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상. 한 칸씩 안 띄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연산자 사이에 그냥 구분을 하려고 한 칸씩 띄는 걸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제가 80 이상을 했으니까 80. 여기까지가 조건. 조건을 줬으면 콤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조건이 성립하면 참이면 겹다운표 안에다가 합격이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글씨가 틀렸어요. 합격이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 문자는 겹다운표 안에다가 그 다음에 또 콤마. 왜냐면 거짓일 때는 노력 요함. 그러면 겹다운표 안에다가 노력 요망 이렇게 겹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에버리지서부터 80까지가 조건. 그 다음에 콤마 줬죠. 반드시 콤마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조건이 참이면 이렇게 합격을 출력하고 콤마 또 구분하는 거 콤마 주셔야 됩니다. 거짓이면 노력 요망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if에서 가로 열었으니까 끝에서 가로 닫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엔터 해주면 이렇게 얘는 합격이네요. 그럼 얘는 한 번 했으니까 그냥 위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채우기 핸들 합니다. 여기서 채우기 핸들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 잘 보세요. 여기 마우스 포인트. 그래서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네, 다 합격이네요. 그러면 점수를 좀 올려봅시다. 80점 하지 말고요. 80점 하지 말고요. 90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점수를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90점을 할게요. 이렇게. 90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복사,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복사. 했더니 이제 노력 모양, 요막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9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실지급액. 그러니까 나도양에는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가족 순항이 12만 원인데 요번에 기본급 인상률이 1.2%가 됐대요. 그러면 실제 실지급액은 얼마가 되는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수식 들어가니까 그죠? 는이고 그러면 기본급만 온전하게 받는 건 100%를 받는 거고 그죠? 100%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1.2%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죠? 1.2%를 더 받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번에 계산할 때는 곱하기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인상률 1.2%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100%는 원래 180만 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180만 원에 해당하는 1.2%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더한 값을 곱한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1.2%라는 것은 희원이도 1.2%, 두나도 1.2%, 철중이도 나라도 슬기도 1.2%니까 얘네는 안 변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값 출력할 때는 뭐 누르죠 여러분? 그렇죠. F4키 한 번. F4키 한 번 누르시는 거죠? 자, 변하지 않는 값은 무조건 F3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 더하기. 이제 뭐를 더해주면 되죠? 가족 수당을 더해주시면 되죠. 가족 수당.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족 수당을 찍으려고 하는데 찍게끔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 있어야지 셀을 클릭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움직이는 거. 이게 커다란 십자가 모양이 돼야지 가족 수당을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십자가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찍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얘는 요 위에 아무거나 밑에 거 아무거나 찍으신다면 방향키로 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찍고 방향키를 위로 한번 올리시면 I3이 찍혀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그냥 가족 수당은 I 열이고 행은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직접 I 3 이렇게 열은 I고 행은 3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해주시면 얘는 실제 지급액이 이거죠. 그러면 다 했으니까 이거 뭐 해주시면 되나요? 네,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1.2%를 할 때 반드시 무슨 키요? F4키 한 번. F4키를 한 번 눌러서 $I, $9가 돼야죠. 왜냐하면 1.2%는 도양이도 1.2%, 희원이도, 두나도, 철중이도 다 1.2%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을 할 때는 반드시 F4 한번 눌러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원 명단에서 보호 주민번호인데 보호 주민번호 이거를 뭐로 할까요? 주민번호를 여기를 보호 주민번호 하면은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럼 그냥, 앞에 있는 생년월일만, 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보호 주민번호라는 게 뭐를 구하라는 건지 제가 이걸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주민번호를 가지고 여기다가 생년월일 출력할게요. 생년월일, 이렇게. 생년월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서인이는 98년 6월 9일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연월 1을 출력을 하려면 좀 전에 어떤 함수가 있었죠? 그렇죠. 데이트 함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네. 가로 열고 연도 콤마 월 콤마 1. 연도는 주민등록번호 왼쪽에서 두 개가 연도예요. 98이.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자, 지난번에도 했었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LEFT. 레프트, 주민등록번호 찍고, 이 중에서 콤마 두 글자, 왼쪽에서 두 글자가 연도, 그죠? 콤마,
월은 06이 월이에요. 06. 그러면 중간 0서부터 6까지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MID 함수 사용하셔야 되죠. MID.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월은 0은 몇 번째죠? 980. 980 하면 0은 세 번째. 그 다음에 06 하면 두 글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에서 두 글자가 월, 가로 닫고, 반드시 가로 닫으셔야 합니다. 네, 월 했고. 그 다음에 1. 1이라는 것은 09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MID 중간 거 빼오는 거니까 어디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몇 번째? 98060 98060 9 그게 두 개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8060 다섯 번째네요.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콤마 09 하면 두 글자니까 읽어오는 글자 수는 2. 그 다음에 가로 한 번 닫고 또 한 번 닫고 두 번 닫는 이유는 MID에서 닫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 열었으니까 마지막에 닫아주고 그래서 엔터를 하면 이렇게 정서인이는 1998년 6월 9일생. 그럼 이제 했으니까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복사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시면 끝. 되셨죠? 네, 천천히 위에 것만 하나 하시고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당장 안 되시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최대 최소의 차,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하라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최대값, 맥스, MAX, 가로 열고, 누구? 판매 수량의 최대값 구하고, 일단 가로 닫고, 가로를 닫아야지 최대값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뭐를 빼라고 그랬죠? 최소값. MIN 가로 열고 똑같이 판매 수량의 범위를 잡는 거죠. 그래서 가로 닫고 하면은 이거는 이 중에서 최대값은 790, 최소값은 100. 그러면 790에서 100을 뺀 값이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누구랑? 예고하는 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또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네, 계산이 되죠. 여기 보시면 얘는 H14, H19 그랬는데 얘는 당연히 I14, I19. 왜냐하면 판매 금액은 I열. 그럼 얘는 이익 금액은 J열이니까는 J14, J19 이렇게 바뀌죠. 여기는 K니까는 당연히 K로 바뀌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네요. 네, 마지막. 평균 구하래요. 영어의 평균. 쉬워요. 평균은 average, A-V-E-R-A-G-E, 가로 열고 범위. 누구의 평균? 영어의 평균. 범위 잡았습니다. 필드명 안 잡는 거죠? 구할 범위만 잡는 거니까. 네, 가로 닫고 엔터 하니까 네, 평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도 했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드래그, 아까 최대 최소차 구하는 거랑 똑같이 예,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일어 평균, 중국어 평균, 프랑스어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하면은 B25부터 B29인데 얘는 복사를 함으로 해서 얘는 자연히 B가 C로 바뀌고 얘는 C가 D로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제가 파일을 두 개를 다 올릴게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결과를 안 적은 예, 문제만 있는 파일.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적은 요 파일 두 개를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예, 저랑 수업하면서 한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해보면 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당장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네, 25주차, 6주차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어려운 거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하면서 나머지 함수들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함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학함수 1, 2, 3주에 걸쳐서 수업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함수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